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QML에서 제공하는 포지셔너 아이템 중에서 로우와 컬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요소들을 깔끔하게 정렬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먼저 로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로우는 자식 요소들을 수평 방향으로 일렬로 정렬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면은 이제 버튼을 여러 개를 가로로 나열하거나 이미지를 나열하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내부적으로 자식들의 크기와 위치를 관리를 해줘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컬럼은 자식 요소들을 수직 방향으로 일렬로 정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설정 메뉴나 리스트 항목 이런 걸 세로로 나열할 때 효과적이겠죠. 컬럼이나 이제 컬럼도 로우랑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자식들의 크기와 위치를 관리해주고 수직 정렬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지셔너 아이템들의 기능들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네, 이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템들을 가로로 만들어준 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틀 안에서 가로에서 자식 아이템 컴포넌트들을 일렬로 가로로 유지시켜주는 게 로우고요. 컬럼은 세로죠. 세로로 해서 이렇게 세로로 유지해주는 게 바로 컬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로우랑 컬럼이 있는데 로우나 컬럼이나 로우 자체는 다른 로우나 다른 컬럼한테 앵커를 걸 수 있어요. 다른 아이템들, 컴포넌트들한테요. 그런데 이제 로우 안에 있는 이 자식들, 로우나 컬럼 안에 있는 이 자식들끼리는 서로 간에는 앵커를 걸 수 없어요. 만약에 거신다 한들 QML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 간의 간격 같은 걸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간격들 있죠? 로우나 컬럼이나 이 간격들, 이거는 스페이싱이라는 새로운 문제 프로퍼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스페이싱을 입력해주면은 로우나 컬럼 안에 있는 간격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페이싱입니다. 자, 네.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로우랑 컬럼에 대해서 한번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똑같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QML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제 익숙하시겠죠?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윈도우 안에다가 로우를 하나 만들어 보죠. 로우를 만들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스페이싱을 10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우 안에 있는 자식들끼리는 간격이 10픽셀인 거예요. 렉탱글을 자식으로 둘게요. 얘 컬러를 레드로 놓고 위스를 50으로 놓고 하이트를 50으로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로우를 3개를 만들어요. 자식으로. 그리고 블루도 넣고 이렇게 3개 넣고 빌드에서 돌려볼까요? 컨트롤 B 한 다음에 컨트롤 R 하시면 빌드하고 런이 바로 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4개가 10픽셀 간격으로 벌어져서 가로로 전열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저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XY 좌표, 그러니까 매뉴얼 포지셔닝이나 아니면 앵커를 입력해주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로우는 일렬로 정렬을 해줍니다. 이를 그냥 컬럼으로만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세로로 정렬이 돼요.
세로로 10픽셀 간격으로 정렬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번엔 렉탱글 말고 이 렉탱글에 수동으로 입력해 주는 거 말고 렉탱글 하나만 넣고 좀 더 응용인데요. 이거는 리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피터도 Qt 도큐먼트에 이제 찾으셔도 나올 거고 제가 이후에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리피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리핏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복을 해주는 거고 리피터의 프로퍼티로는 모델에서 5를 넣어주면은 이 레드라고 되어 있는 렉탱글이 5개가 자동으로 반복돼서 생깁니다. 이렇게요. 되게 편리해졌죠? 앞선 방식이었다면 렉탱글을 5개 여기 코드를 넣어줘야 됐겠지만 리피터를 넣으면은 모델을 타고 이제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5개 그려줘요. 모델의 개수만큼. 지금 제가 상수를 넣었지만 여기에 QML 엘리먼트를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C++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바로 넣어줘도 리피터가 알아서 그 개수만큼 돌면서 델리게이트 개념이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델리게이트의 반복자를 계속 그려줍니다. C++에서 이터레이터 이런 개념처럼요. 이건 약간 응용이니까요. 이런 게 있다. 리피터가 있다. 리피터는 반복을 해준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뭐 반복해야 되는데 이런 거 코드 어떻게 짜더라 할 때 리피터 떠올리셔서 Qt 도큐먼트에 찾아서 프로젝트 개발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컬럼도 저희가 아까 한번 봤었죠. 로우를 컬럼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로우랑 컬럼이랑. 이 컬럼은 세로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큐트 크리에이터로 볼까요? 왼쪽에 웰컴, 에딧 이쪽 툴박스는 컬럼이죠. 뭐 컬럼으로 안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컬럼이랑 로우랑 둘 중에 뭘 쓰겠냐 하면은 컬럼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왼쪽 이런 세팅 메뉴들이고요. 큐트 크리에이터의 프리퍼런스만 봐도 설정만 봐도 왼쪽은 컬럼이죠. 컬럼으로 이렇게 만들고 얘도 컬럼이고 예 그렇습니다. 로우는 이제 가로로 이어지면 로우로 보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로우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로우 안에 버튼을 9개 넣어주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이제 뭐 좀 더 응용을 해서 컬럼 안에 로우를 넣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로우를 아까 만든 렉탱글을 재탕할까요? 이거 써먹죠. 코드 쓰는데 한 1초라도 아껴야죠. 저희 시간이 금보다 귀하니까. 이번에는 뭐 블랙이랑 블랙핑크 2개 넣어 볼게요. 이렇게 컬럼 안에 로우를 넣으면은 일단은 그냥 로우가 하나만 있어요. 근데 로우를 2개 넣으면 이번에는 핑크 블랙을 해볼게요. 이러면은 로우가 2개 있는 이런 컬럼이 생깁니다. 전체는 컬럼이고요. 블랙에서 핑크로 가는 건 첫 번째 로우, 핑크에서 블랙으로 가는 건 두 번째 로우.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로우 사이의 스페이싱은 컬럼에 넣어준 스페이싱 10픽셀입니다. 로우에도 또 스페이싱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 리피터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모델로 10 정도 넣어줄게요. 10개를 반복해서 만들겠다. 지금 코드 헝클어졌을 때는 팁인데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컨트롤 I 누르시면은 코드 온라인이 됩니다. 이런 식이고요. 밑에는 블랙으로 만들어오죠. 그러면 10개씩 반복되는 열을 2개 가진 컬럼이 생깁니다.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뭐 스페이싱 넣어주면은 돼요. 스페이싱 넣어주면은 구분돼서 10개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어때요? 되게 코드 한 20줄도 안 되는 코드로 20줄 좀 넘네요. 이런 코드로 반복적인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셔너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로우랑 컬럼은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의 QML 프로젝트에서 다양하고 정렬된 레이아웃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각각의 이런 컴포넌트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만드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그런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